자, 107의 문제 5번 원천징수 쪽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5번의 1번입니다. 자, 다음은 생산직 근로자인 이현민의 3월분 급여 관련 자료이다. 아래 자료를 이용하여 3월분 급여 자료 입력과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전업이한급세액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다가 입력을 해야 되겠죠. 유의사항은 수당 등록 및 공제 항목은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아래 자료에 따라 입력하며 사용하는 수당 및 공제 외의 항목은 불호 체크하고 월정액 여부와 정기, 부정기 여부는 무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는 매월 작성하며 이현민의 급여 내용만 반영하여 환급 신청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월달 급여 명세가 나와 있고요. 지급일은 31일이네요.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공제 항목 나와 있고. 자, 식대는 당 회사는 현물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비과세란 얘기죠. 자, 그리고 자가운전 보조금 본인 명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업무 수행에 이용하는 경우에 지급하고 있으며 시내 교통비 등을 정산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이것도 비과세란 얘기죠. 그죠? 야간 근로수당,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시간의 근무 수당으로 이현민 사원의 기본급은 매월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다. 자, 여러분 그러면 월정액 급여가 21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당연히 야간 근로수당은 과세가 되겠죠. 근데 야간 근로수당은 어차피 비과세 코드로 걸어도 우리가 기본급을 260을 입력하면 210만 원이 넘기 때문에 과세로 인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야간 근로수당은 특별한 뭐 이렇게 지시가 없는 이상은 그냥 비과세 항목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 급여자료 입력을 해야 되니까 이제 급여자료 입력에 가서 수당공제부터 이제 확인을 해봐야죠. 자, 그러면 자, 원천징수의 급여 자료 입력으로 들어가서 자, 그 다음에 수당공제 눌러주시고요. 자,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자, 기본급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고요. 상여도 있으니까 그대로 사용하시고요. 직책 수당은 없어요. 문제 보시면 그럼 이건 불호 바꿔주시고 월차 수당도 있네요. 문제에. 자, 식대 비과세였죠. 그죠? 식사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대로 쓰시면 되겠고 자가운전 보조금도 그대로 쓰시면 되겠고 야간 근로수당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 되어 있고 추가로 넣을 게 없어요. 그죠? 추가로 넣을 게 없고요. 자, 그 다음에 공제 항목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공제 항목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는 뭐 여기다 등록하는 거 아니라고 했고요. 여기 학자금 상한은 항목이 없으니까 불호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다른 거는 없습니다. 이것도 없고요. 자, 그럼 확인 눌러주시고 3월달 급여를 입력해야 되고요. 지급일은 31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현민 사원 것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기본급이 260만 원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고 상여는 60만 원. 자, 월차 수당은 30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식대는 10만 원. 그리고 자가운전 보조금은 20만 원. 그리고 야간 근로 수당은 2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공제 항목에 숫자가 나오면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국민연금은 126000 이렇게 돼 있고요. 국민연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건강보험은 98 문제 보시면 270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장기요양보험은 12580 나와 있는 거대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고용보험은 29600 요거 그대로 가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소득세, 지방소득세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공제 합계가 277700 요 금액 그대로 나오네요. 요 합계로 한번 혹시 숫자 잘못 입력했는지 요걸로 검증하시면 좋겠죠. 차인지 금액은 372300 이렇게 해서 제시된 값과 동일하다는 거 한번 더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라고 돼 있으니까 요걸 닫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들어가서 3월 기속을 3월 지급하는 거니까 기속은 3월, 지급도 3월. 자, 하게 되면 이 금액 불러오게 됩니다. 자, 문제에서 전월미환급세액이 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 전월미환급세액 자, 여기 있네요. 이쪽에다가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자, 전월미환급세액이 42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 주시고 환급 신청하지 않기로 한다고 했어요.
환급 신청하기로 한다 그러면 요 20번의 차월, 2월 환급세액 요 금액을 환급 신청란에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건데 환급 신청을 하지 않기로 한다고 했으니까 입력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닫으실 때 항상 그렇죠.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장.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볼까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2번이에요. 강희찬 사원의 25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자료이다. 아래 자료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부양가족 그리고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족사항이 나와 있고 연말정산 자료 나와 있어요. 다음은 근로자 본인이 결제하거나 지출한 금액으로서 모두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수집한 자료이다. 국세청에다가 입력하면 되는 거죠. 자, 근로자 본인의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제시된 가족들은 모두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 가족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으로 가서 자, F2번 눌러서 주인공이 강희찬이죠. 불러오시고요. 자, 불러왔고 자, 첫 번째는 이제 부양가족 탭을 눌러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본인은 뭐 그대로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배우자 송은영, 양도소득 금액이 500만 원이나 있어요. 지금 문제 보시면 양도소득 금액이 500이나 있으니까 기본공제 받을 수 없죠. 그죠? 그러면 부르되는 게 맞고요. 소득 금액 기준 초과했다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들 강민호가 있어요. 자, 강민호 소득이 없고요. 자, 첫째고 2025년에 입양 신고를 했다라고 돼 있네요. 자, 그러면 강민호 자, 소득이 없어요. 그러면 20세 이하로 공제 받고 자, 그리고 나서 첫째래요. 첫째로 입양 신고했으니까 자, 출산이나 입양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니까 첫째 이렇게 걸어주시는 게 맞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동생 강성찬. 자, 나이는 39세니까, 그죠? 거의 문제는 지금 37세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데이터가 연도가 이제 25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나이가 지금 조금 안 맞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9세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둘 다 소득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그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20세 이하이거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되니까 강성찬의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죠, 원래는. 근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으니까 장애인으로 공제받으시면 되는 거죠. 장애인복지법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세요. 자, 그래서 해답 캡처 화면에도 이렇게 캡처해 놨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capture 화면에는 소득 기준 초과 여부에 제가 동그라미를 쳐 놓지 않았는데 부로 되어 있으면 되긴 되는데 그래도 이제 요 메뉴가 올해 이제 또 좀 추가됐으니까 100만 원이 초과됐다 그러면 요거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는 게 합당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해답에는 여기 체크가 안 돼 있지만 체크되는 게 맞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 밑에 보시면은 연말정산 자료인데요. 신용카드 사용액이 있어요. 자, 본인 신용카드 2천만 원 썼죠. 재직 중인 파세상의 비용을 본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 100만 원. 이거는 공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2천이 아니라 1,900만 원이 돼야 되고요. 이런 일반 학원비 카드 낸 거는 카드 사용 금액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대중교통 이용액이 5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먼저 신용카드부터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신용카드 얼마를 입력해야 될까? 우선은 기업에 비용 처리한 거를 또 소득공제로 받으면 안 되니까 1,900만 원이 대상액이 되는 거고요. 미술학원비는 인정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대중교통 50만 원 쓴 게 있으니까 50만 원은 대중교통 쪽에다가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지금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본인 거, 강희찬 본인 거니까 본인 거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대중교통에다가 5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신용카드에다가는 회사 비용 처리한 100만 원을 제외해야 되니까 1900에서 50을 뺀 1850만 원만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자, 아들 현금 영수증 70만 원 쓴 게 있대요. 자, 아들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되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아들이 쓴 것도 가능하다는 거. 강민호죠. 자, 바로 입력해 볼까요? 자, 강민호. 자, 현금 영수증 쓴 거니까 현금 영수증 쪽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국세청 자료니까 국세청 라인에다가 60만 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왜 60이죠, 여러분 보니까? 자, 자, 한약 구입한 거 인정되고요. 그죠? 대중교통 한 개 10만 원 들어가 있으니까 70 안에 10만 원은 대중교통 쪽에다가 입력을 하시고 60만 원만 현금 영수증 쪽에다가 입력하시는 게 맞는 거죠. 자, 이해될까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신용카드 사용한 금액을 입력을 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요 보험료가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험료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본인의 생명보험료 240만 원, 이것도 인정받을 수 있죠. 자, 동생,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170. 자, 동생은 기본공제 대상자이기 때문에 장애인이죠. 당연히 이것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바로 입력해 볼까요? 자, 부양가족에서 보험료랑 교육비 입력할 수 있죠. 자, 첫 번째 본인 거, 강희찬 본인 거에 보험료 더블 클릭해서 자, 문제 보시면 본인의 생명보험료 240이에요. 국세청 자료에다가 240 입력해 주시고요. 240이죠. 자, 그리고 종료 눌러 주시고요. 자, 그리고 누구 거죠? 동생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170. 그러면 동생이 누구죠 지금? 강성찬인가요? 이렇게 클릭하시고 더블 클릭해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다가 170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종료 눌러 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의료비입니다. 자, 본인의 270만 원 의료비. 자, 근데 주의사항이 안경 구입한 게 60이 포함되어 있대요. 270 안에. 그럼 50만 원까지만 되니까 요 260만 원만 입력이 돼야 되는 거죠. 의료비가.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리고 또 자, 배우자의 250만 원 난임 시술비. 이것도 가능하죠.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이 제한이 없으니까요. 자, 아들 120만 원인데 자, 질병 치료 목적의 한약 구입 비용도 다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으로 썼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현금 영수증으로 해도 현금 영수증도 의료비 지출은 신용카드에도 공제가 되고 의료비도 공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동생 310만 원의 질병 치료 목적으로 지출한 의료비다. 이것도 가능하죠. 의료비는 소득과 나이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들을 다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안경 입력할 때는 50만 원까지니까 10만 원 빼고 260만 원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료비 탭으로 가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의료비 탭에서 자, 의료비 첫 번째 F2번 눌러서 본인 거부터 자, 국세청 자료이고요. 자, 금액은 문제 보시면 260만 원만 안경이 들어가 있죠. 안경 60만 원 구입했으니까 10만 원은 안 되는 거니까 270에서 10만 원 제외하고 260만 원만 입력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또 배우자 송은영 거. 자, 국세청 자료라고 했고 자, 금액이 얼마의 문제? 250. 자, 근데 난임 시술비에 해당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 난임 여부에서 1번 누르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져요. 이렇게 2번 누르면 다시 갈표가 치지고 1번 눌러주시면 되죠.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자, 또 누구 거 있었죠? 아까 아들 거. 자, 아들 거 아들이 누구죠? 강민호 여기 있죠? 강민호 국세청장 자료이고요. 자, 금액은 120이죠. 120이에요. 자, 치료 목적에 한약 구입한 것도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고요. 자, 또 마지막 누구 있죠? 동생. 자, 동생 강성찬. 자, 금액이 310만 원이죠. 31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교육비. 자, 아들 초등학교 수업료 50만 원. 자, 미술학원비는 안 되죠, 여러분. 그죠? 미술학원비는 취약전 아동이어야 되는데 초등학생이니까 안 되는 거죠. 그죠? 미술학원비는 인정받을 수가 없고요. 그러면 지금 50만 원은 인정받을 수가 있고요. 자, 미술학원비 카드로 했을 때 신용카드 사용 금액으로는 인정이 돼요. 취약전 아동이 아닌
그 초등학생 미술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는 안 되고 카드로 냈다 그러면 이 학원비는 카드 사용 금액으로 인정해 주니까 카드에서 이걸 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5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대상자가 누군가요? 지금 교육비 대상자가 지금 교육비가 아들 거. 아들이면은 아들이 누구죠? 강민호 거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 부양가족에서 강민호 선택해 주시고요. 교육비 선택해 주시고요. 자, 금액이 얼마였죠? 아까 50만 원? 네, 5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초등학생 그 미술학원비는 안 되는 거예요. 취약전 아동이었다면 되겠지만 취약전 아동이 아닌 미술학원비는 안 된다. 그래서 초등학교 수업료만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자, 1번은 취약전 아동, 2번은 초중고니까 2번 초중고로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기부금이네요. 본인의 종교단체 기부금 120만 원. 자, 이것도 당연히 공제가 되죠. 자, 해당 연도, 당해년도에 지출액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 입력해야죠. 그죠? 자, 그럼 기부금은 기부금 탭에서 하시면 돼요. F2번 눌러서 본인 거. 자, 그리고 F2번 눌러서 종교단체. 종교단체니까 요 41번이죠. 자, 이렇게 해서 금전으로 기부한 걸로. 자, 뭐 정보가 없으니까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기부금 금액이 얼마죠? 120만 원. 이렇게 해서 입력하시고요. 자, 기부금은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그냥 반영이 안 되고 기부금 조정에 들어가서 공제금액 계산을 클릭하시고요. 불러오기를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공제금액 반영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장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 반영이 돼 있죠? 종료 눌러주시면 해당 연도에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해주셔야지만 반영이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더 없잖아요. 다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연말정산 잉여 탭으로 가서 그렇죠.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눌러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해봤더니 자, 결정세액이 62만 3,840원. 그리고 요 나왔죠? 요 해답에도 이렇게 금액이 캡처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밑으로 내려보면 자,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것들이 불러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요 밑에 이렇게 신용카드 쪽도 불러온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완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실제 시험에서는 작업 완료를 할 필요가 없고요.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저장키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의하실 거는 연말정산 입력에서 부양가족세 불러오기를 해야지만 반영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107의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